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젯밤 귀가했습니다. 특검은 준비한 질문을 모두 마쳤는데요. 한 번 더 출석을 요구할지 혹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윤 전 대통령이 어젯밤 11시 55분 굉장히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14시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마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 전반적으로 먼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오전 조사를 보면은 당시에 이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 일단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예. 이제 공수처의 그 당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그 시도를 막으려고 지시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을 했었고, 또 그밖에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이제 오전에 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이 비상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한 그런 조사들이 진행됐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예. 이제 계엄 선포 직전에 이제 국무회의를 준비를 하면서 당시 국무위원들에 대한 소집 통지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아예 통지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혹여라도 이제 비상계엄 당시에 이를 반대할 수 있는 위원들은 애초부터 배제한 것 아닌가. 따라서 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방해를 한 직권 남용 혐의와 관련해서 의혹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밖에 중요한 혐의 중에 하나인 외환 혐의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서 북의 무인기 등의 침투를 지시했는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오후에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특검 측에서 준비했던 그 조사 내용들, 질문 내용들은 일단 다 소화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예. 이후에 이제 한 5시간 정도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조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열람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진술 조서 열람에만 5시간이 걸렸고요. 또 이 특검 조사 자체는 오후 6시 반쯤에 끝났습니다. 이 내란 사건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건들은 많았는데 그에 비해서 조사 시간은 9시간 30분 정도로 상대적으로 짧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무척 조사 내용이 방대할 수밖에는 없었을 겁니다. 따라서 이제 특검 측에서도 준비했던 질문들 그 분량이 상당히 많았을 거다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야간까지 조사가 이어졌다라기보단 이제 야간에는 이렇게 조서를 열람하는 시간 5시간 정도가 진행이 됐었고, 그 전에 일단 조사는 다 마무리가 됐다라고 해서 생각보다 조금 이 조사가 신속하게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뭐 일부 진술은 있었긴 하겠지만 대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이제 부인하는 진술을 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은 많이 있다 하더라도 대답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부인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된 부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자면은 이렇게 시간이 조금 빨리 조사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었다라는 점을 조금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내란 특검팀이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거는 윤 전 대통령의 이제 신병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요. 어제 이제 조사가 끝나고 바로 이제 3차 소환을 언제 하겠다라는 통보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만약에라도 조사가 더 필요하다라고 이 조사 과정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소환 절차에 대해서 이 추후 3차 출석을 요구를 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일단 그런 것들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는 수순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지금 질문 내용들을 다 소화를 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답변들은 대부분 부인을 하거나 또 일부는 진술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데, 특검 측에서는 어차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는 진술을 들을 거라고 예상하지도 않았을 거고, 예. 또 구체적인 답변은 없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특검 측에서 이제 향후에 구속영장 등 이런 강제적인 신병 확보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 답변을 듣는다기보다는 이런 절차들, 질문들을 다 소화를 한다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특별한 추가 소환 없이도 이제는 2차 소환을 통해서 일단 질문들은 다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하고 있을 때, 이제 나머지 증거들, 객관적인 증거들이나 혹은 증인들의 진술들이 충분히 확보가 돼서 혐의를 어느 정도 입증할 수준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는 이제 소환 여부와 상관없이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물론 뭐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워낙 혐의 자체가 방대하고 일단
일단은 2차 조사까지 마무리는 했지만 특검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한 이후에 추가적인 질문들을 마련하고 또 그걸 위해서 3차 소환을 고민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현재까지 시점에서 봤을 때 비교적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외환 혐의는 들여다볼 게 더 남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란 특검팀은 이미 군 관계자 상당수를 상대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수사 방향은 어떻게 점치실까요? 네, 일단 지금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는 다른 혐의들에 비해서 비교적 수사 속도가 빠르기가 힘들 것이다라고 사실 처음에는 관측을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군사적인 그런 내용들을 파악해야 되다 보니까 다른 사안들에 비해서는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북의 그런 무력 도발을 유도했다라는 그런 의도 같은 것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사실 지금 최근까지 보도된 내용을 보자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수사가 조금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윤 전 대통령의 그런 당시 지시가 있었다라는 녹취록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밖에 무인기와 관련해서 이제 군 관계자 연구원을 또 소환을 해서 이런 무인기에 당시 이제 군에서 이것을 구매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졌고 또 특검 측에서도 상당 부분 조사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또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다면 생각보다 이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는 속도를 내고 있고 또 속도를 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내란 혐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련된 형사 재판도 진행이 되고 있고 따라서 이런 증거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더 신속하게 진행이 됐다라고 보지만 이제 외환 혐의 역시도 어느 정도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것이다 생각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후에 아무래도 특검 측에서는 이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 여전히 뭐 군 관계자들이라든가 혹은 국방부 관계자들을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을 할 것이고 물론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 여부와 상관없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속도를 낼 수 있지 않나. 결국에는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이 조금 더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이미 원래 재판을 받고 있었잖아요. 이제 내란 특검팀이 요거와는 이제 별개로 추가로 적용할 혐의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원래 예전에 내란 혐의로 구속됐다가 이제 취소를 받아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원이 재구속을 해줄지 또 어떻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란 특검팀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한 차례 구속 취소가 된 바가 있어서 석방이 된 사실 때문에 사실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은 있습니다. 일단 법리적인 부분과 조금 거리를 두고 만약이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한 번 석방을 했던 사람을 다시 한번 구속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 혐의 입증 같은 것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당연히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법리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선 별개의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인 그런 부담감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이 혐의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거를 확보했고 또 혐의를 어느 수준까지 입증을 해왔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가 갈려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뭐 이것들은 결국에는 한편 뭐 도주의 우려라든가 혹은 증거인멸의 우려와 연결되는 부분들이라서 네. 결국 중대한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입증을 했느냐 여기에 가장 집중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들이 충분히 입증된다라고 한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특검 측에서 조금 고심을 할 수 있는 그런 법리적인 부분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 부분과 관련해서 좀 고민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혐의 자체는 대통령이 만약이라도 이런 영장 집행을 방해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렸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이제 사법권을 침해하는 문제로서 혐의 자체는 중대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애초에 이제 구속 취소가 됐을 때 법원에서 한 가지 이제 이유로 들었던 것은 구속 기간 산정의 문제였고 그렇죠. 예. 또 하나의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은 공수처의 그런 수사권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구속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비쳤었는데 지금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역시도 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라는 거고 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것은 공수처였습니다. 따라서 이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여전히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이제 특검 측에서는 이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좀 법리적으로 꼼꼼하게 검토를 하고 이 부분 역시 미비함이 없도록 좀 신중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내란 특검이 준비 기간 엿새 만에 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초반부터 좀 속도전을 굉장하게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조은석 특검이 검사 시절에 불도저로 불렸다는 이야기도 있죠. 이런 성향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 내란 특검의 수사 기간이 최장 150일로 아직 넉 달 이상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 수사 방향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빠르게 조사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제 준비 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신병 확보 등을 하면서 조사에 상당히 빠르게 조사를 진행을 해왔었는데 일단 그것 때문에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 절차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신병이 실제로 확보가 된다라고 한다면 최대 20일 이내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제 기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국 윤 전 대통령 외에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 조금 더 속도를 가할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지금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당시에 국무위원들 중에서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오갔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조사를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회의 이후의 그런 정황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결국 이 내란 혐의나 혹은 그 밖에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도 이제 지금까지 언급이 크게 되지 않았던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까지도 상당히 빠르게 조사를 하고 혐의점을 찾아낸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이후에 기소까지 신속하게 진행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것이다. 상당히 속도감 있는 그런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3대 특검 자체가 이제 정점이라고 불리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다루는 특검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만약에 확보를 한다. 이제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나머지 다른 두 특검에 대해서도 대면 조사를 하거나 혹은 구속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수사 속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네, 만약 이제 이 내란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 등의 그런 신병 확보에 성공을 한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두 특검 역시도 이 수사에 상당히 이제 신속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됐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두 특검 같은 경우에 지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컨대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VIP 경로설과 같이 결국 당시에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그런 개입이 있었다. 또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실 측의 그런 개입이 있었다. 외압이 있었다라는 의혹도 조사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당연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 대면 조사가 필요할 수가 있을 거고 그밖에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개입을 했다 혹은 공천에 개입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결국 그 방식은 윤 전 대통령을 통해서 이런 개입이 있었다라고 특검에서는 생각을 하고 또 네네. 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만약 이제 지금 내란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을 구속을 해서 신병을 확보했다라고 한다면 이 나머지 두 특검에 있어서는 이전까지 이 윤 전 대통령의 소환에서 걸렸던 시간들 상당히 갈등이 있었던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생략이 되고 네. 언제든지 이제 수사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판단될 때 이미 확보되어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외부에서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외부에서 출석을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 며칠씩이라도 이 수사를 하는데 지연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고 신병이 강제적으로라도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시간들이 상당히 이제 줄어들고 또 조사를 하는데 부담감이 상당히 줄어들면서 아무래도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외부에서 출석하는 경우는 조금 소요가 좀 더 걸릴 수도 있지만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이제 구속이 된다면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두 특검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조사를 할 대상자가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 다른 네. 사건으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대면 조사를 위해서 두 가지 방식을 일단 채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수사기관으로 다시 소환을 해서 이제 구속이 돼 있으니까 그곳에서부터 이제 다시 출석을 하게 되는 그런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혹은 그것이 조금 쉽지가 않다라고 한다면 직접 이제 구속되어 있는 곳으로 구치소로 가서 이 수사를 하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 나머지 특검에서는 만약 그런 상황이 도래한다면 소환을 하거나 혹은 직접 대면하기 위해서 직접 이제 구치소를 방문해서 조사하는 방식 둘 중에 하나를 상황에 따라 맞춰서 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공소 유지도 이거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9차 공판에서는 72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 수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한 것과 달리 재판은 매우 신중한 전략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특검이 이제 공소 유지를 또 맡으면서 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이미 1차로는 뭐 38명을 증인 신청을 한 바가 있고 또 2차로 이번에 또 72명을 신청을 해서 총 지금 110명에 달하는 상당히 방대한 증인 신청을 재판부에다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수사 단계에서 확보한 진술이라든가 혹은 자료에만 의지를 하지 않고 결국 법정에서 이 각 증인들에 대해서 증인 신문을 진행을 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또 입체적으로 이 혐의를 입증을 하겠다라는 일단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상당 시간 소요되는 증인 신문들이 계속 연달아 이어지면서 재판 절차는 조금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런 것까지도 염두를 하면서 실체를 밝히는데 노력을 하겠다라는 점을 상당히 피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이제 압박 수단으로도 조금 고려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증인 신청이 많을 경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준비를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무척 방대해질 수밖에 없는데, 특검이야 그 인력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신속하게 준비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아무래도 시간적으로는 이런 증인 신문 과정들을 준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런 특검의 증인 신청에 대해서도 뭔가 문제 제기를 해온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증인 신청을 통한 압박까지도 조금 고려를 한 절차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렵게 모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요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두 개 이제 특검이 이제 남아 있는데요. 뭐 VIP 경로설 아까도 말씀하셨고 또 이제 삼부 토건 관련한 의혹들이 여러 가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란 특검 두 가지의 좀 쟁점도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뭐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는 이제 최상병의 그 사망 경위와 관련해서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또 군 내부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어야 되는지 이 부분 조사를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축은 이제 당시에 이 수사 외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는지, 뭐 지금까지의 그런 내용들을 비추어 봤을 때 결국에는 이 대통령 측에서 이 수사를 방해하려는 외압이 있지 않았나, 이 부분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가 진행될 겁니다. 또 여기에 관련해서는 구명 로비 의혹, 그러니까 임성근 전 사단장 등에 대해서 구명 로비가 있었다라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뭐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런 소환 조사가 또 금방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관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워낙 쟁점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총 16가지의 쟁점인데, 우선 지금 말씀하신 그 삼부 토건과 관련해서 수사가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요거 특검의 1호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빠르게 압수수색도 진행을 했었고, 또 삼부 토건의 그 전 대표에 대해서도 소환을 해서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건은 이제 결국에는 삼부 토건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뭐 김건희 여사 등이 관련되어 있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할 전망이고, 이제 그밖에 뭐 사실 특검이 시작하기 전부터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었던 그 의혹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등의 그런 공천 개입 의혹, 이와 관련해서는 뭐 명태균 씨와도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죠. 또 한편으로는 건진법사와 관련된 그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어떠한 국정 운영에 개입을 하지 않았나, 이런 의혹 등이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지금 뭐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하나는 뭐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가 개입된 것은 아닌가라는 등의 이제 정황 등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그밖에 워낙 여러 쟁점들이 있어서 모두 그렇습니다. 이제 설명드리는 것은 어렵긴 하지만 예. 큰 덩어리를 보고 또 뭐 중요도를 따지자면 이 정도 내용들에 대해서 특검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제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특검 2차 소원 관련해서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